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 삼성동에 있는 37평 아파트 이제 막 공사와 입주 청소가 끝난 현장을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관부터 시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에는 600각 타일로 이렇게 바닥을 시원하게 마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원래 있었던 장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신발장을 넣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큰 유리가 있어서 외출 전에 간단하게 이제 용모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장이 널찍하게 있습니다. 하부는 이렇게 띄어놔서 자주 신는 신발을 넣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관 문도 이렇게 필름으로 마감을 해서 깨끗하게 마감을 했고요. 이제 현관 중문은 삼연동 중문으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메탈 소재, 금속 소재로 슬림하고 또 이렇게 강한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삼연동을 해서 유효 개구부, 열리는 개구부의 폭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고려를 했습니다. 이쪽에 만약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양계형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양계형을 하면은 전체를 다 여실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쪽 문이 이 방문과 간섭이 생겨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삼연동으로 넣습니다. 유리는 일반적인 제일 투명한 유리로 깔끔하게 개방감을 넓게 하시기 위해서 투명한 유리로 하셨고요. 뭐 원하신다면 여기에 분할을 이렇게 디바이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유리를 뭐 반투명 유리를 해서 배달이나 뭐 외부인이 왔을 때 사생활을 보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은 외부와 실내의 그 공기 온도 차이를 한번 이렇게 댐핑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출입하실 때 이제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단열 효과도 있습니다.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확장을 했는데 일반적인 확장은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확장은 베란다 있는 곳까지 다 마루를 난방 배관을 연결해서 마감을 하시는데요. 이 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확장이 그 난방 배관이 확장되어 있는 확장이 아니고 예전에 하던 확장 방식, 합판으로만 하는 확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차갑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쓸모가 없다 하셔가지고 거실 공간은 충분하니까 이쪽에 물을 쓰고 화분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고 싶다 말씀하셔서 이곳은 다시 베란다로, 발코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로 만들었는데 여기를 내외부 공간으로 나누지 않으시고 하나의 공간으로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창호랑 관련이 있는데요. 이 집에 있는 전체 창호를 교체를 했습니다. 외부에 들어가는 창들은 전체 다 이중창입니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하나, 둘. 네, 보통 확장을 하실 때 거실에 확장용 이중창을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세대 같은 경우는 확장을 실제적으로는 하신 것처럼 이 창을 쓰셨기 때문에 부분을 위한 폴딩 도어를 제가 설치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이제 폴딩 도어를 하시려고 처음에는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단열 공사와 이 창호 공사를 하고 나니까 실내가 기존에 생활하시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따뜻한 걸 느끼시고 또 소음도 굉장히 조용해지신 걸 느끼시고는 이거 그러면 한번 설치하지 말고 이번 겨울을 한번 지내보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 창 설치하고 여기는 폴딩 도어를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겨울을 지내보시고 지낼만 하다 하시면은 그대로 가시고 안 되겠다 그래도 좀 춥더라 하시면은 차후에 폴딩 도어를 설치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벽 마감도 이제 폴딩 도어를 여기에 설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단차를 둬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시게 되면 여기에 그대로 딱 붙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 아래 타일도 마루와 타일을 여기 이 선에 맞춰서 설치하실 수 있도록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공간은 확장하신 것처럼 쓰실 수 있으면서 또 여기 이제 화분을 이렇게 쭉 놓으셔서
화분도 기르실 수가 있고 반야외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 좋은 베란다로 재확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발코니 양쪽에는 수납 공간을 넣어서 잘 쓰지 않는 계절 짐들은 보관하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네, 여기 세탁 건조대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건을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머님께서 뭔가 이렇게 뭐 김장을 하시거나 야채를 다듬는 일을 하실 때 물이 벽에 튈 거를 염려하셔서 요 위에까지 이렇게 타일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 외의 벽은 탄성 코트로, 세라믹 탄성 코트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쪽도 동일한 이중창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 장 안쪽을 보시면 지금 이 벽과 이쪽 벽이 외벽에 닿아 있는 벽입니다. 이게 1호 라인 측세되어 가지고 외벽이 바로 닿는 벽이라 여기도 이제 실제로 확장한 것 같이 쓰시기 때문에 100mm 두께의 단열재로 단열이 되었습니다. 양쪽 벽이 다 이렇게 단열이 되어서 실제로 이렇게 외부 공간으로 쓰셔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집의 천장 몰딩은 평몰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단 몰딩도 많이 쓰시는데 유행이 거의 없는 이런 모던하고 그냥 단순하고 심플한 평몰딩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0mm에 9mm 평몰딩을 천장에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마감을 해서 얇은 또 깔끔한 느낌의 몰딩이 완성이 됐고요. 이 아래 보시면 걸레 바지도 보통은 60mm짜리에 이렇게 라운드가 지은 제품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40mm에 9mm짜리로 천장에 붙은 것과 비슷한 평몰딩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얇고 슬림한 느낌이어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내실 때는 이렇게 얇은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40mm 제품은 윗부분이 라운드된 제품이 없어요. 그냥 일반 평몰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좀 앉을 수는 있습니다. 복도에는 이렇게 매입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여기는 3로 조명이라고 해서 이쪽에서도 켜고 끌 수 있고 현관에 들어왔을 때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도 여기서도 켜고 끌 수 있도록 두 스위치에서 조작이 되는 조명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큰 레이아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기존에도 싱크대가 있었고 이 앞에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뀐 건 냉장고가 기존엔 여기에 커다랗게 자리 잡아서 툭 튀어나온 그 구조 때문에 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냉장고를 이쪽 뒤쪽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기존에 베란다였던 공간이었거든요. 저 옆에까지. 근데 이쪽을 막아서 확장을 하고 여기에 냉장고를 넣으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냉장고가 없는 자리가 저렇게 키 큰 장이 들어가고 깔끔하게 한 줄로 레이아웃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 주방에서 제일 좀 신경을 쓰신 부분은 이 상판이에요. 이 상판이 칸스톤입니다. 일반 인조 대리석이 아닌 칸스톤으로 상판을 전체 다 20T로 마감을 하셨고요. 또 이 벽도 일반적으로는 타일을 쓰시는데 일체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벽까지 칸스톤으로 조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접 조명을 넣어드려서 이 칸스톤으로 바꾸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예쁘게 넣어드렸고요. 이 조명은 이제 주방 일을 하실 때 보조 등으로 사용하는 등이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조명 스위치에서 제어하기보다 여기 아래에 있는 별도의 스위치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바로 켜고 끄실 수 있도록 여기에 스위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4구 스위치 그대로 살려서 이제 조리 기구들, 뭐 정수기 이런 것들 다 잘 쓰실 수 있고요. 건축주님이 특별히 요청하시는 제품인데 투명한 느낌의 환풍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드 밑에는 인덕션을 설치하셔서 전기로 다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가스는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여기였었는데 가스는 막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바닥을
600각 타일을 사용하셨는데요. 타일을 600각을 하시고 약간 주방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사선 시공을 했습니다. 심심할 수 있었던 그 바닥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설치를 해서 개성 있는 주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싱크대 도어는 다 무광 페트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꽝 닫히지 않는 댐핑 철물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랍도 다 이렇게 댐핑이 돼서 꽝 닫히지 않고 스무스하게 잘 들어갑니다. 또 여기는 특별히 요청하셨던 게 이 코너 안쪽을 활용을 하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하드웨어 서랍을 설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 안쪽까지도 이렇게 활용도가 높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비용은 더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팬트리나 수납 공간이 필요하신 부분들에선 이런 것들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곳곳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싱크대는 백조 그랑 860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사각볼이고요. 충분히 넓기도 폭도 넓고 요 끝에도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때가 끼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깊이가 좀 일부러 얕은 제품을 찾으셨어요. 깊이가 깊으면 이제 어머님이 사용하실 때 허리를 많이 수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깊이가 얇고 폭이 좀 넓은 제품을 찾으시다가 이 제품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타공 위치는 가운데다가 하실 수도 있고 측면에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측면에 있는 제품을 하셔서 바로 물이 나가시도록 했고요. 수전은 뭐 내구성 좋고 사용하시기 편한 제품을 고르셔서 대림 제품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주방 조명은 기본 조명으로 이렇게 직부 라인 등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라인 조명은 이제 목공을 해서 집어넣는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목공 비용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목공이 추가되지 않으면서 라인 조명의 느낌이 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부 라인 조명을 넣어드렸고요. 밝기는 지금 저 끝에서부터 이쪽까지 쭉 충분히 광량이 채워질 만큼 충분한 밝기로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가 좀 부족하면 아까 보여드린 이 간접등을 켜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곳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을 조리하는 공간이라면 이제 식사를 하는 공간에는 유리로 되어 있는 예쁜 펜던트를 고르셨는데요. 여기 이제 식탁이 놓이고 여기서 식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색상을 보시면 식사하는 자리는 노란색 전구 등을 추천을 드리고요. 요리를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요리의 색깔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백색, 주광색 빛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는 커다란 팬트리 장을 기역자로 설치를 해서요. 주방 살림하시는 데 필요한 뭐 물품들, 음식들 저장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이제 물건이 많은 게 고민이셨어요. 그래서 이쪽 베란다에도 물건도 많으셨었고 여기저기 물건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한 번에 다 넣으시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돼서 깔끔한 주방을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건조기 같은 것도 쓰실 수 있도록 튼튼한 선반으로 사용하시기 편하게 슬라이딩도 넣어드리고요. 그 안쪽에는 전기 콘센트를 이렇게 넣어서 내부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너용 스위치도 넣어드렸습니다. 확장한 곳이기 때문에 이 주방 뒤에 있는 창도 이중창입니다. 제가 처음에 견적을 보러 이곳에 왔을 때 단창이었었고 문을 닫아 놓았는데도 요 바로 앞에 있는 큰 길가에 소음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문을 닫아 놓았는데도. 근데 이제 이 창을 딱 설치하고 어머님께서 다음날 오셨는데 이제 조용한 거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으실 만큼 이 이중창으로 인한 차음 효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큰 길에 접해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창을 설치하시면 그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탁실입니다. 기존에 길었던 발코니를 이제 잘라서 세탁실로만 남겨놓은 건데요. 세탁실은 이렇게 터닝 도어를 설치를 해서
여기 보시면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이 고무 패킹이 이걸 딱 올리면은 이렇게 밀착이 되면서 그 락앤락 그 밀폐 용기처럼 이 테두리가 다 밀폐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추울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이렇게 다 밀폐가 돼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터닝 도어를 넣으셨고요. 세탁실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보시면 세탁기가 올라가는 곳은 이렇게 단차를 둬서 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썼고요. 수전도 좀 예쁜 걸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대림 제품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물에 닿지 않도록 방우형 커버를 설치를 해드렸고요. 여기도 원래는 기존에 단열이 없던 벽이었는데 단열을 공사를 해서 이제 여기는 단창이에요. 이중창이 아니라 단창이지만 그래도 기존 단창보다 훨씬 더 성능도 좋고 단열도 잘 된 공간이라 겨울철 추위가 확실히 덜할 공간입니다. 거실을 아까 설명드리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 거실의 바닥을 보시면 지금 마루인데 얼핏 보면은 타일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노바 마루의 테라스라는 모델의 제품이 적용이 됐고요. 주방의 타일 바닥과 그 외 부분도 이런 타일 느낌이 나는 마루로 통일을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주방의 타일과 가장 비슷한 색깔의 제품을 선택을 하셨어요. 얼핏 보면은 이게 타일인지 마루인지 잘 모를 그런 이제 질감이 보이고요. 이제 만져보고 두드려 봐야 마루구나 타일이구나 아실 수 있을 정도의 프린팅이라 쓰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약간 저는 좀 더 큰 걸 다시길 바랬는데 거실에서 사용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셔서 이렇게 작은 걸로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간접등, 매입등으로 최소한으로 필요하신 만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액자 레일이 있어서 이쪽에 이제 소파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TV 콘센트는 이쪽에 있는데 TV 잘 안 보신다고 하셔서 이쪽에 소파를 넣으신다고 하셔서 이제 여기 소파 위에 액자를 거실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인터폰도 이 아파트와 호환이 되는 제품으로 좀 큰 화면으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일러 구동기와 컨트롤러도 같이 교체를 하셔서 깨끗한 컨트롤 패널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안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